뉴욕 일원 인권단체와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 시장이 추방 범죄 종류를 확대하겠다고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의 임대료 동결이 연수입 5만 달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단속만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국 모기지 융자 보험료 인하가 무산되면서 줄줄이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 인권단체와 정치인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민국가인 미국의 가치를 흔들고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 민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장. 토비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뉴욕 한인회, 민권센터 등 한인 커뮤니티 단체장들이 함께 최근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일련의 행정명령 공표를 통해서 반이민적인 성향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분들과 또 지역사회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행정명령을 명백히 반대하는 그러한 그 뜻을 표명하기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공식 취임 후 이미 40건이 넘는 소송에 휘말려 있는 등 비난에 직면해 있지만 반이민 행정명령을 끝까지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이민자에게서 비롯된 다양성이 미국의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The immigrants that continue to come here that made America competitive in a global society of selective choosing. We want to just take this immigrant and not that immigrant. That is the worst thing that we can do as a country. 또 토비 스타비스키 등 정치인들은 일방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견제와 균형 등 민주주의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주권자나 취업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 거주자들도 추방될 수 있다는 등 갖가지 괴담까지 나돌고 있어 한인 사회와 정치인들이 좀 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 뉴스 이보현입니다. 이민 친화적 대표적인 도시하면 뉴욕인데요. 특히 이민자 보호 도시를 선언한 뉴욕시의 드블라지오 시장이 추방 범죄 종류를 확대하겠다고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방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오던 그의 정책은 어디로 간 건지 의문입니다. 지난달 30일 드블라지오 시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데일리뉴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예산안 청문회에서 추방 사유 범죄 리스트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연방 이민당국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지원 소사이어티 티나 루옹고 상임 변호인은 진보적 정치 철학을 내세우고 있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추방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은 비인도적이고 파괴적인 행태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불체자 추방 사유가 되는 범죄는 총 170개입니다. 1996년 이민개혁법에 의해 도덕성 범죄, 마약 관련 범죄, 간첩 행위 등이나 또는 이민법 등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시 당국은 또한 범죄 전력 불체자 명단을 연방 이민당국에 넘길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리스트에 강제추행, 중절도, 음주운전 등은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초안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 영주권자까지 추방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기준금리가 현행 0.5%에서 0.75%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속적인 경기 호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은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행 0.5에서 0.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3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어제 올 처음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일자리가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목표치인 고용의 극대화에 도달하지 못했고 물가 상승률도 최근 몇 분기 동안 증가하기는 했지만 목표인 2%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금리가 오른 이후 1월 다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예측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만일 추가 금리 인상이 있다면 6월이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추가 금리 인상 시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문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다음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폐지됐던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의 임대료 동결이 다시 유지됩니다. 2016년 7월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수입 상한선도 5만 달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이를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인상 면제와 장애인 임대료 인상 면제를 2016년 7월부터 소급 적용시켜 2020년까지 유지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신청 대상자들의 연소득 상한선은 기존 5만 달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임대료 인상 면제는 지난해 뉴욕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폐지되면서 수혜자들의 반발이 높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많지 않은 노인 세입자의 임대료를 동결함으로써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62세 이상으로 렌트 규제법 아파트에 거주하며 연간 총소득이 5만 달러 이하 그리고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렌트로 지출해야 하는 노인과 장애인으로 수혜자는 6만 1,000가구나 됩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소비자 보호국의 규정에 따라 슈퍼마켓, 델리, 그로서리는 각각의 식품과 식품이 놓인 선반에 가격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같은 날 슈퍼마켓이나 델리, 그로서리 등의 식료품과 식품 진열대에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첫 적발 시에는 벌금 대신 30일간의 시정 기간을 주도록 했습니다. 한 선반 내 5개 이상 가격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티켓이 발부됩니다. 한인타운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타운 주민들도 증가했지만 방문객도 늘었고 더구나 타운 내 재개발 공사는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운 당국은 단속만 강화하는 추세여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총 13,218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됐다고 중앙일보가 뉴저지 타운법원 통계를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매달 평균 2,203장, 일요일과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86장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나 늘어났습니다. 버겐카운티 타운별 주차 위반 티켓 발부 건수를 살펴보면 해켄색이 19,165장으로 가장 많았고 포트리 13,610건, 다음 펠팍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차 위반 티켓이 증가한 근본 원인은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해졌지만 각 타운 경찰들은 관련 단속을 강화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펠팍의 경우 뉴저지뿐 아니라 뉴욕에서의 방문객이 늘었지만 타운 정부는 주차난 해결보다 단속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의 신형 미터기 교체는 오작동 문제로 오히려 티켓 발부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포트리 역시 벌금 수입에만 신경을 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 공사로 인해 공영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하지만 규제만 강화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리치필드, 에지워러 모두 주차 위반 티켓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외국민들의 민원 처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한국 운전 경력 증명서를 재외 공간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31일 한국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제외공간에서도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외 체류하는 국민이 현지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는 제도로 외무부와 협의를 거쳐 도입하게 됐으며 경찰청은 제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새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문증명서도 무료로 발급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때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지금까지 미주 한인이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사는 가족이나 친지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증명서를 받고 이를 다시 국제 우편으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최소 3일에서 길게는 6일까지 걸렸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 발급 및 국제 우편 송달 비용이 한국 기준 3억 원 가까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찬반 양론만을 남긴 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대체 건강보험을 내놓겠다던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보험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바마 케어 마지막 날 보험 가입 열기는 더 뜨거웠습니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 규정이 사라지면서 지난 31일은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 가입 열기는 전국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일요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31일 뉴저지주 클립턴에 있는 오바마케어 가입 지원센터는 가입 희망자들로 줄을 이었습니다. 루시 리오시 아울리치 담당자는 여전히 오바마케어는 작동하고 있으며 미가입자 벌금을 피하면서 보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CMS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2016에서 17 공개 가입 기간 동안 전국에 880만 명 이상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건보 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가입자 870만 명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바마케어 가입 마지막 날인 31일 가입자 현황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전년 수준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바마케어는 완전한 제도는 아니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오바마케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신규 주택 구입자가 85만 명에 달하면서 3만에서 4만 명이 주택 구입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주택국의 모기지 보험료가 지난달 27일 0.85%에서 0.6%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올해 3만에서 4만 명이 주택 구입을 포기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방주택국 모기지 융자에 적용되는 보험료의 인하가 무산되면서 주택 구입자들의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높은 비용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신규 주택 구입자 수만 75만에서 85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금융위기 전 0.5%였던 연방주택국 모기지 보험료는 금융위기 이후 급등해 2013년 1.35%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0.85%로 내리면서 주택 구입자들이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주택 모기지 보험은 주택 구입 시 다운 페이먼트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이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주택국 융자는 크레딧 점수 580점 이상으로 주택 가격의 3.5%만 다운하면 얻을 수 있는 융자 상품입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0.85%인 모기지 보험료를 0.6%로 인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주택시장 전체가 입을 타격을 우려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인하 연기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 정기 세미나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기업과 상사 그리고 주재원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인 이번 세미나엔 김진정 변호사 그룹과 URI 글로벌이 강연을 맡아 각각 2017년 변경된 노동법과 기업의 성공적인 언론 홍보 마케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2017년에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확인서, I-9 작성 등 직원 관리를 위해 한인 업주들이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들을 비롯해 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한인 기업들의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다뤄지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편 키타는 매월 한 번씩 회원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패권을 놓고 아마존과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 월마트가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월마트는 기존 멤버십 서비스인 쇼핑 패스를 중단하고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35 이상만 구매하면 이틀 안에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99의 연회비를 내고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49 이상의 제품 구입 시에만 무료 이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만큼 월마트의 이번 조치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타겟 역시 무료 배송 서비스에 들어간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객 확보를 위한 유통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새로운 반려동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애완용 미니 돼지. 하지만 몸집이 큰 돼지까지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느냐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정집. 농장에서나 볼 법한 육중한 몸집의 돼지가 가정집 거실에서 잠을 청합니다. 잠에서 깨면 주인이 건네주는 밥을 넙죽 받아먹습니다. 식용 돼지를 왜 집안에서 키우나 싶은데 사실 에스더란 이름을 가진 애완돼지입니다. We got her a few years ago, 4 years ago, expecting a mini pig. We were told she would be about 70 pounds when she was full size. 5년 전 입양 당시 몸무게는 9kg. 그런데 자라면서 몸이 급속도로 불어 지금은 체중이 300kg에 육박합니다. 애완용 미니 돼지인 줄 알고 입양했는데 일반 식용 돼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반려견 못지않은 친근함과 영리함으로 SNS 스타로 떠오르며 돼지가 꼭 미련하고 더러운 동물은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Pigs make amazing pets because they are extremely clean. Most people don't think they are. They're just so smart, so cuddly, so loving. 하지만 다 자라도 30kg 안팎에 불과한 애완용 미니 돼지와 달리 몸집이 큰 일반 돼지를 가정집에서 키울 경우 이웃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크리스티 씨. 체중 82kg의 애완돼지 윌버와 벌써 5년째 동거동락하고 있습니다. It's very emotional. He's like my child. 그런데 가족처럼 지내던 윌버와 조만간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시에 불만을 제기했는데 시 보건당국이 돼지가 공중보건을 해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I have a place that's in North Carolina that is willing to take him, but he belongs here with me. He's not an outside pig at all. 아칸소 주에서도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문제로 주인과 이웃 주민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I'm not willing to back down. The pet is a part of my family. She at one time got a petition and was going to get the neighbors to sign it so she could keep the pig. No one signed the petition. Nobody. 몸집이 작은 미니 돼지는 최근 들어 반려동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치매 환자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주는 동물 치료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Even though we love small children and dogs and other animals, the surprise factor behind the pigs, and one of the gifts with Alzheimer's is you can use a lot of surprises. 하지만 돼지의 몸집이 커질수록 논란도 커지는 상황. 일부에서는 몸무게가 90kg 이하인 돼지는 반려동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딱 잘라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카렌 코스로위츠 뉴욕시 의원이 1일 푸드카트에도 일반 식당처럼 위생 등급제를 도입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코스로위츠 의원은 소비자들은 푸드카트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안전한지 알 권리가 있다며 고객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길거리 푸드카트도 뉴욕시 보건국으로부터 위생 등급 검사를 받아 결정된 등급 표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비닐과 종이봉투 5센트 부과를 앞두고 뉴욕시가 재활용 쇼핑백 40만 개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별도의 백을 이용해 5센트를 부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회용 비닐, 종이봉투 5센트 부과는 15일부터 시행되지만 8월 14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위반 시 첫 적발은 벌금 $250가 부과됩니다. 야니스 로드리게즈 시의원은 이를 뺑소니 사고 경보 도입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뺑소니 운전 차량에 대한 제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보자에게는 $1,000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뺑소니 사고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 12시간 내 사고 장소와 시간, 차종, 모델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를 퀸즈 검찰에 따르면 25세 강모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쯤 플러싱 스탠포드 애비뉴에서 여성을 스토킹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 씨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스토킹한 것은 물론 SNS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쌀쌀한 겨울 날씨에 대체로 맑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